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시바이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중립적인 분위기입니다.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바이누 또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 가상화폐의 대장은 뭐니 해도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서도 대장주가 있듯이 코인 시장에서도 대장 코인이 있습니다. 이 대장 코인은 시장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선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있죠. 아직까지 이 밈 섹터에서는 도지코인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이죠. 이더리움 그리고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골고루 살펴야 되는 코인이고요. 이 자체적인 차트 분석은 사실상 이들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밈코인이죠. 밈코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 화끈하다는 거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장에서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차트의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자,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는 차트는 지금까지 보시질 못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현재 구간을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펌핑이 한번 올 때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펌핑이 오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물량 못 잡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할 때 기울기와 하락할 때 기울기 차이가 나죠. 그나마 시바이누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유틸리티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견고한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민코인처럼 민코인다운 펌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상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역사적인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미 알트코인에 대한 ETF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이젠 미국의 이 SEC에 대한 규제, 이 법적인 이슈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브라질보다 훨씬 더 파급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없었던 가상화폐에 있어서 투자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앞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듯이 용기 있는 투자자가 수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안에서 자, 여러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행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곳이 바닥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젠 반등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시바이누와 마찬가지로 자, 횡보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대, 각 코인들의 가격 구간대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1차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3월과 그리고 2차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바이누가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차에서 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이렇게 한 번에 큰 대조정 시기에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거고요. 자, 2차에서는 옵저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바이누 최소 수량만 남기고 대부분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불장이 역대 불장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불장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 이 시기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갈 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략적인 1차 목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이 0.45 부분, 자, 이 구간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예전부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비중을 한번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승인이 된 XRP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승인은 났지만 아직 상장은 안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상장 호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호재로서 작용하는 시기는 이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어쨌든 알트코인에 있어서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대박 사건이 터진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시바이누 홀더이긴 하지만 시바이누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기대에 어긋난다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무조건 시바이누 좋다, 시바이누 괜찮다, 희망 회로를 돌린다든지 희망 고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거 저는 없을 거고요. 그나마 제가 아직까지 시바이누를 믿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민코인과 차별화된 유틸리티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이 시바리움, 이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저는 시바이누 과감하게 버릴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제 관점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초부터 봤을 때 2024년 작년 3월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가까워오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선거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인 이 기대감이 부풀면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및 매크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자체는 접점도 높이면서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면서 세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가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내려가면서 재차 상승하면서 이 구간 안에서 상단 부분을 돌파해주면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는 불장이 이 시기에 찾아오면서 이번 시기에 이 상단 부분을 뚫어주면서 같이 불장에 합리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반등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대장 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부분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비트코인을 잠깐 살펴보면은 4시간 보험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회의록 공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통화정책 보고 일정에 연준의 입장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일 새벽에 깊은 조정이 나왔으나 바로 회복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후 2시쯤에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일봉을 봤을 때 어제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FTX 1차 채권 상환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환이 된 자금의 일부는 분명히 가상시장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2시에 상환이 시작되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상화폐에 들어오는 이 자금은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받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받고 나서 다른 데 쓰거나 또는 자금을 넣고 돌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2시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을 완전히 반등시키는 데까지는 힘이 부족하긴 했지만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FTX 상환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고요. 2차 상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상환은 채권액이 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큰데요. 대략적인 총 금액이 1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1차 12억을 뺀 나머지 자금들이 2차 상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억 달러에 10배가 훨씬 넘죠.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 달러만으로도 시장에 이 하락세를 멈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배가 넘는 이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하락세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알트코인 최초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아니라 브라질 증권위원회 CVM에서 승인이 났는데요. 자, 어쨌든 세계 최초입니다. 자, 이 승인을 이끈 주역은 브라질의 자산관리 회사인 해시덱스라는 곳인데요. 이 해시덱스는 2018년도에 설립되어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2억 달러가 넘고요. 비트코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 ETF, 최대 ETF인 해시 11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및 분석, 사업 분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XRP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으로 ETF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따냈고요.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SEC에 대한 지금까지 한 15개 정도, 15개 이상의 알트코인 ETF 승인 신청건이 접수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사건은 이 가상화폐 업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브라질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브라질이 이 아마존 밀림 그리고 뭐 원주민 이런 모습들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직도 좀 후진국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브라질이 9위 정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12위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나라보다 이 성장 잠재력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결코 브라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승인을 받았다. 자, 별거 아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알트코인들의 ETF들이 승인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인 호재가 되면서 바로 불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